한국 영화의 미래가 진짜 캄캄합니다. 망작 영화제의 가장 큰 적은 부천 영화제다. 한국 영화의 미래는 어둡지만 망작 영화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 영화를 배우는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엘마리아치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미행 같은 영화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 무리인가요? 이게 그런 영화를 기대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퇴장한 사람 숫자 제가 센 것만 14명이었어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동조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래도 영화제는 무슨 개뿔. 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도 제가 부천영화제에 또 왔습니다. 올해 부천영화제는 7개의 작품만 볼 예정이에요. 어떤 작품이냐? 바로 한국 영화, 그것도 코리아 판타스틱 경쟁 부문에 나온 영화들만 볼 예정입니다. 제가 왜 그 영화들을 보느냐? 참고로 여기는 안중근 공원이에요. 제가 왜 그 7작품만 보느냐, 이번에 부천영화제가 칸영화제랑 무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영화제에서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칸영화제에 출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과연 경쟁 부문, 그것도 관객들이 직접 평가하는 7개 부문의 그 작품들은 과연 얼마나 작품성이 있는지, 물론 제가 뭐 대중적인 어떤 상업성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참신한지, 얼마나 패기가 있는지, 얼마나 용감한 영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뭐 줄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단 예매해버리고 바로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보고 나서 얼마나 좋은 영화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개판인 영화들이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죠. 3권 시즌 발권 도와드렸고요. 네, 요거 233번 있나요? 첫 번째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극장에서는 감독님 및 배우들과 GV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개, 4개, 3개, 2개 요거 점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5개, 4개, 3개는 제가 안 드렸고 그 밑에 있는 걸 드렸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 지금 영화는 총 3편을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평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촬영, 편집, 음향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영화제에 나오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높지 않고 여러가지 이제 제작 환경이 아무래도 일반 상업 영화하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평가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못 만든 거, 혹은 제작비가 부족해서 못 만든 거 가지고는 뭐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잠깐 주차 정산 좀 할게요. 무료 출차 중이네요. 개꿀.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후드려 까야죠. 일단은 총 3편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먼저 아침 일찍 본 영화는 굴레 소녀의 눈이었습니다. 살짝 오컬트적인 거, 살짝 판타지적인 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잘 어울릴 만한 소재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 제가 이제 평점을 2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소재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다른 관객분들도 영화가 끝이나니까 소재는 참 좋은데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뭐 호러로서도 그렇고요, 드라마로서도 그렇고, 혹은 오컬트 장르로서도 그렇고, 하여튼 장르 영화로서의 완급 조절이 없다라는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기 디렉팅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특히 이런 연기는요, 독립영화나 특히 학생작품 혹은 경험이 아주 많이 부족한 연출자들의 작품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그 고유의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보셨죠? 네, 그래요. 이렇게 어색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화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약간 사람이라는 게 뭔가 어수선하고 그러면 게 약간 이제 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조금 들붕 떠 있다고, 그거를 감독님들이 디렉팅을 해주고 여기는 너의 공간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감독님의 첫 작품이고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첫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오히려 별 한 개를 주고 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영화였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작품이고요. 개봉 여부는 글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좀비 파이터입니다. 뭐 좀비 영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의 장르죠. 좀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세계에서 좀비들을 가지고 이제 그 격투기, 좀비 격투기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좀비들로 격투기를 해야 되는데 좀비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제 인간이 좀비 분장을 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초반에 막 엄청 거창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 거창한 거는 사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뭐 좀비가 나왔고 좀비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뭐 비겁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걸 그렇게 굳이 거창하게 초반에 프롤로그를 까셨어야 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영화가 단편 영화였었는데 이제 장편으로 디벨롭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히려 탄탄해졌어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위플래시라는 영화 있죠. 위플래시라는 영화도 원래 단편이었다가 장편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씩 배우도 교체되고 어쨌든 다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무엇보다 관객들을 밀고 당기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불친절했고, 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과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게 좀 관객들 입장에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하는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쳐냈으면 어땠을까. 물론 영화도 되게 짧아요. 60분 조금 언저리이기 때문에 간신히 장편 영화의 기준에 들긴 하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개봉 여부는 글쎄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와서 본 세 번째 영화는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에는 또 저희랑 또 익숙한 배우 중에 한 분이죠. 신민재 배우님이 또 출연을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봤고요. 겨울에 서핑 하는 뭐 그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인데요. 그나마 지금 봤던 세 작품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있는 영화고, 이 작품은 참고로 별점을 3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연기력도 좋았고요, 촬영도 좋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완성도가 어쨌든 탄탄했어요. 연출력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가 너무 진부해, 그리고 지루해,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예요. 몇몇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재밌는 포인트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웹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약간 가벼운, 그냥 살짝 가벼운 느낌의 그 정도, 조금 잘 만든 웹드라마 수준의 연출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냥 그 웹드라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편 영화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본적인 연출력은 탄탄한데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기대되지 않아요. 이분이 드라마를 만들면 되게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신다 그러면 글쎄요, 영화를 만드신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흥미가 전혀 당기지 않습니다. 다음 작품, 만약에 영화를 하시게 된다면 좀 더 개성 있고 좀 돋보이고 좀 이제는 과감한 영화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스토리 자체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영화라서 판타스틱 영화제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영화는 아니었다. 그렇게 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루 동안 5편의 영화를 다 봤습니다. 하루 동안 5편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이제 네 번째로 봤던 영화 인생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살다가 이제 망작영화제의 라이벌이 부천영화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모든 면에서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이에요. 예, 진짜 망작 중 망작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야, 일단 망작영화제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물론 이 영화제라는 게 뭐가 되게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영화들을 상영하는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는 개봉을 하겠죠, 영화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영화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영화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상업 영화나 일반 영화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뭔가 도전 정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복잡하게 뭐 말할 것도 없이 패기라고 생각해요. 패기.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촥 하는 거. 자본상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만들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재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영화적인 가치를 가진 영화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진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망작이었고요. 심지어 또 이런 영화 특징 뭔지 아세요? 진짜 존나 길어. 상영 시간이 진짜 영화를 보다가 영화제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 영화가 좀 개판이어도요, 영화제 그 매너라는 게 있잖아,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잘 안 나간다고. 근데 이 영화는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퇴장한 사람 숫자 제가 센 것만 14명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몇 명 더 나갔으니까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시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나 저렇게 나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그냥 나가버리고 어디 카페 가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대본이나 쓰고 그냥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가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모든 면이. 뭐 그냥 일일이 콕콕 찝지 않을게요. 그렇게 찝어봐야 의미 없으니까. 저는 이게 막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다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차마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남은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경쟁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마다 평점을 주는 게 있다고요. 최하점을 주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면 이제 영화제는 보통 박수 치거든요. 박수 쳤어요. 박수 친 건 뭐냐면 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참 개떡 같은 영화를 끝까지 남아서 본 나를 위로해주는 박수였습니다. 뭐 물론 영화제의 영화라는 게 항상 좋은 영화, 대중적인 영화, 뭐 누구의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영화만 상영을 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만큼 기준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장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러티브에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설거지를 한다, 주인공이 소파에 눕는다,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스토리에 상관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야. 너무 많아요. 진짜 버려야 될 장면 투성이야. 그러니까 영화가 길지 편집을 제대로 못했으니 아이고.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천영화제에 상영할 영화가 얼마나 없으면 도대체가 이런 영화를 상영을 할까 라는 생각이 그 다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아무리 장르 영화가 안 만들어지고 아무리 어떤 이 판타스틱한 영화가 안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니 어디 무슨 쓰레기통에서 뭘 건져왔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화가 나면 보시는 여러분들은 재밌겠죠. 크크크, 엉주님은 화났지만 보는 저희는 즐겁네요. 크크크크. 나는 괴롭다고요. 나는 괴로워 죽겠다고. 개봉은 어렵겠지만 설사 개봉을 하더라도 독립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거나, 독립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저예산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 영화를 한치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모든 것이 형편없었어요. 모든 부분, 뭐 연기, 시나리오, 촬영, 편집, 아무튼 그런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5번째 영화를 봤습니다. 5번째 영화는 영화로운 나날이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진짜 제발 5번째로 보는 영화는 제발 좋은 영화여라. 제발 좋은 영화여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통했나봐요. 저는 이 영화 별점 5개 드리고 나왔습니다. 진짜 레알. 근데 이 영화는 잘 만들었어.
연기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연출 너무너무 좋고요, 뭐 시나리오, 메시지, 주제의식, 편집, 음악,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너무너무. 와, 내가 진짜 그 전에 봤던 진짜 쓰레기 같은 영화랑 내가 부천영화제를 진짜 막 똥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이 영화 때문에 살았다. 예. 이 영화는 개봉을 할 것 같아요. 뭐 배급사도 정해져 있는 영화였고, 뭐 어느 정도의 좀 투자가 더 들어간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영화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뭐라 그럴까, 일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함, 꼼꼼함, 그리고 뭔가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 그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 정말 이 영화의 배우들은 모두가 재발견각. 이 배우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감독도 주목해야 될 감독이에요. 개봉을 하게 된다면 이 영화, 영화로운 나날 꼭 보시길 바랄게요. 딱 하나, 이 영화에서 진짜 유일하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는 안 어울리는 영화라는 거예요. 예. 약간의 그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판타스틱 부천 영화제에는 잘 안 어울려. 오히려 부산 영화제나 뭐 전주 영화제 혹은 무주 산골 영화제, 그러니까 어쨌든 판타스틱 영화제랑은 하여튼 안 어울려.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뭔가 안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개봉하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정말 연기가 너무 좋고요,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를 대단하게 할 줄 아는 감독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감독 진짜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덥잖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이끌어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정말 좋은 결말을 만들어내요. 정말 훌륭한 영화고, 정말 재능 있는 감독이고요, 재능 있는 배우들이 가득한 영화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날 총 5편의 영화를 감상을 하고 왔고요. 내일은 CGV 소풍에서 마침 그 경쟁작 중에 남은 2편이 있다 그래서 그 2편을 마저 보고 또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6번째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총 7편의 코리아 판타스틱 경쟁작 중에서 6번째 영화를 보고 나왔고, 사실 오늘 7개 영화를 다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온라인이 매진이었고 현장도 매진이었어요. 물론 제가 조금 늦게 나온 탓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못 봤는데, 6번째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굳이 7번째 영화를 봐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매 취소하려고요. 예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영화제라는 게 뭔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혹은 재능이 있는, 그러나 아직 지금 환경에서는 모든 그 날개를 활짝 다 펼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영화제인지, 아니면 그냥 재능 없는 인간들이 억지로 그냥 막 어거지로 완성한 그냥 억지 대장 같은 영화를 관객들이 그냥 어거지로 봐야 되는 그런 봉사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올해 부천영화제, 물론 제가 뭐 부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고 주로 이렇게 아름아름 추천작들 위주로 감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올해는 일부러 한국 영화들, 그 중에서도 경쟁작들 위주로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봤죠. 7편 중에서 6편을 봤는데 뭐 나머지 한 편은 보고 싶지도 않고요, 시간도 아깝고, 이게 영화제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영화제면 어느 정도 작품성이 인정된 그런 영화들이 상영하는 곳 아닌가요? 엉주님께서 영화를 보는 눈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영화제라는 게 좋은 영화들 트는 곳 아닌가? 그런 게 영화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들을 보면서 혹시 뭔가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한국 영화의 미래가 진짜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아니,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나중에 상업영화판에 들어가면 상류사회나 리얼, 엄복동 뭐 이런 영화를 만드실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원래 한국 영화에 되게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되게 밝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들은 한국 영화 망했다 해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망한 영화들이 있어도 또 그 와중에는 더러더러 좋은 영화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또 나중에 또 좋은 영화 만들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또 좋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천영화제를 오고 나니까, 영화들을 감상하고 나니까 한국 영화의 미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작 영화제의 가장 큰 적은 부천영화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진짜 영화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영화제에 오면서 영화들을 보면서 최대한 기준을 낮추고 영화를 감상했습니다만은, 출구가 어디예요? 나가는 건 그냥 이거는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재능도 없는 사람들의 영화였어요. 그나마 딱 한 편 건졌습니다. 딱 한 편. 뭐 그거는 이미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직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화 학교나 뭐 그런 과를 가셨다가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 타협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들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핸드폰 들고 와서 아이폰으로 영화 한 편 찍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영화 한 편 찍으면 이분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나오십시오. 유튜브 채널 중에도 이렇게 약간 단편 영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 길게 주차를 해놨더니 그 주차 봐주시는 분께서 조금 할인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천의 인심. 부천의 인심은 이렇게 좋은데, 부천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개판 5분 전이다. 아니, 개판이 이미 지났어요. 예.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영화제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영화라고 해서,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대단하고 재능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속된 말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예. 야, 여러분이 더 나아요. 예, 그 유튜브에서 조금 재능 있는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영화제에 출품하세요. 훨씬 상도 받고 관객들 반응도 좋고 더 좋을 거예요. 예. 한국 영화의 미래는 어둡지만 망작 영화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을 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왜 그런 분들 계세요. 한국 영화 관객들 중에 한국 영화는 안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 영화 보기 싫어. 나는 예전에 그 마음이 한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오늘은 100% 다 이해돼. 이제는 뭐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영화들이 형편없고, 이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상업영화로 데뷔를 하고 그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영화가 이렇게 기본기도 안 돼 있고, 장르 영화의 어떤 정형화된 틀도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 영화를 배우는,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뭐 엘마리아치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미행 같은 영화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 무리인가요? 그 영화들이 뭐 600만원, 700만원 뭐 이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제작비가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게 그런 영화를 기대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다 돈 없어서 감독들이 알바해가면서 뭐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주말에 조금씩 찍어가지고 만든 영화들인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재능 없네, 기본기도 없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던가요? 아니죠. 재능이 엄청나다, 얘는 진짜 조금만 저기 하면은 정말 대단한 감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제가 무리인가요? 우리나라의 영화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다들 주무세요? 아니면 다들 취직하셨어요? 정말 난
난 너무 실망했고 너무 일단 좀 저기 뭐 달달한 거 좀 사올게요. 아우 나 미치겠. 달달한 거.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다 라고 밖에 결론이 나지 않네요. 예, 물론 이 영화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한 거, 그 고생에 대한 노력, 그거는 저도 해봤으니까 압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인지.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못 만든 영화와 잘 만들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만든 영화, 혹은 잘 만든 영화, 비슷한 환경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발함이라든가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저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작이 되었는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관객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객들에게 먹힐 만한 영화인지, 어느 정도의 대중성은 있는지, 뭐 엄청 오락성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화인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없었어요. 딱 한 편 빼고. 특히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 영화제잖아요. 어찌됐거나 장르 영화들이 그래도 다른 영화제들보다 좀 더 많이 선보이고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짜쳐도 좀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재기발랄하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영화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제에 나온 영화들이 진짜 영화의 기본조차 안 돼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동조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래도 영화제는 무슨 개뿔. 진짜 만약에 내년에도 부천영화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진짜 저는 부천영화제는 2번 다시 안 올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열리는 영화제들 가고 싶지 않아졌어. 이거 최소한의 기준점은, 마지노선은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이야기꾼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뭐 연기가 재밌던지, 뭔가 촬영이 독특하던지, 스타일이 독특하던지, 뭐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요. 그죠? 예, 없어요. 예, 없어. 일절 없어요. 예, 진짜 집에서 멍 때리고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시켜 먹는 게 더 나아요. 영화를 감상하는 일이 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될 줄 몰랐어.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제 프로그래머 분들도 이 영화제에 선정이 되는, 출품되는 작품들을 고르기 위해서 1년에도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수백 편의 영화들을 보시는데 제대로 본 게 맞으세요? 제대로 본 영화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로 한국 영화가 없었나요? 예. 그래요. 뭐 누가 죄겠습니까? 예. 영화 어땠냐고 물어봐줘요. 어땠어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니거 아니야. 니가. 자, 어쨌든 미키와 함께하는 부천영화제 마무리. 일단 부천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는 안 보셔도 될 것 같다. 예. 한국영화의 미래는 어둡지만 망작영화제의 미래는 밝다. 부천영화제에 영화 출품하신 분들, 망작영화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천영화제에서는 외국 영화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